네, 여러분의 잠매거진 이번 순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공채를 파헤치고 뜯어보는 공채 완전 정복 시간입니다. 네, 늘 변함없이 기업을 쫓는 남자 다시 모셨습니다. 오늘 윤우상 소장님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국내 건설 업계에서 중동 건설 신화를 이끌었으면서 2000년대에는 그 한때 국내 10대 그룹까지 진출한 동부그룹의 하반기 공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점검해 보려 합니다. 네, 동부그룹. 동부그룹 하면 우선 저는 동부화재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죠?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그룹은 동부건설을 비롯해서 이제 철강금속 분야, 화학바이오식품 분야, 그다음에 정보통신 분야, 잘 알고 계시는 금융보험 분야 등의 7대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으면서 글로벌 엑셀런트 컴퍼니라는 목표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공채에는 이제 다양한 계열사가 모두 참석을 하고 10월 10일 월요일까지 서류 접수 마감 예정입니다. 그렇네요. 역시 일정이 좀 타이트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원 자격부터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는 대졸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여고요. 모집 분야에 해당 전공 또는 관련 전공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만 지정하셔야 되고요. 또한 이제 학점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전학력, 성적, 비학점, 다시 말하면 3.0 이상의 대시험하연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학점은 높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높지요. 3.0이면. 안 높아요?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학점 기준이 있다는 거는 평균 B학점 이상, 그러니까 B학점 미달자들은 아예 지원 자체를 못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제 사실은 이제 구직자들이 오해한 게 학점의 경우는 지원자의 대학 생활의 성실도를 파악한 최소한의 이제 잣대입니다. 또한 이제 다른 그룹과 달리 동부 그룹에서는 이제 3.0 학점을 미달한 경우에도 무조건 탈락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경험을 좀 보완하셔가지고 지원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학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외국어 궁금합니다. 외국어는 우대 기준이 있을까요? 외국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스피킹을 하시는 분들은 우대 기준이 있고 이제 외국어 제한이 있는 계열사가 있습니다. 동부 건설 쪽에만 지금 외국어 제한이 있는데 토익 630점 이상 또는 영어 스피킹 테스트가 중급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중급 기준은 토익 스피킹이 5등급 이상, 그 다음에 GTLP로 기준한다면 6등급, 그 다음에 오픽으로 한다면 IL 등급 이상이 되셔야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공채는 동부그룹의 다양한 계열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계열사별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복 지원 금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채용 프로세스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채용 프로세스는 다른 그룹과 마찬가지로 서류 전형을 거치게 됐고요. 인적성을 치른 다음에 2차례로 나누어진 면접 전형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서류 전형에는 다른 기업과 달리 출신 학교를 배제하고 학교 성적이라든지 학과 연관성, 자격증, 그다음에 외국어 성적,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실무 역량을 지닌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면접 전형에서는 1차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한 후에 2차 심층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 역량, 그다음에 미래의 역량을 세밀하게 검증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프로세스 과정에서 좀 특이한 사항을 보면 서류 전형에서 출신 학교를 배제한다는 거겠는데요. 그렇다면 동부그룹은 어떤 인재를 선호할지도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이제 동부그룹은 이제 미래의 진정한 CEO를 양성한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대전제 아래에 창의 도전, 그다음에 전문성, 글로벌 역량, 그 다음에 신뢰 화합이라는 4가지 인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창의와 도전 정신을 강조하면서 좀 무한 경쟁 시장인 글로벌 시장에서 오히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인재를 인재를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배경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 조직 문화 자체에서도 혈연과 지연, 학연을 배제한 철저한 능력 위주의 인사를 확인하면서 능력과 업적을 공정하게 평가, 보상하는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 이 능력과 직무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모습 자체가 좀 외국계 기업과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이 그룹이 추구하고 있는 사업에 따라 인재에 대한 기대감도 그만큼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동부그룹은 실제 현재는 글로벌, 그다음에 고부가 전문화라는 전략을 기준으로 그룹 전체를 이제 선진흥국형 사업 구조로 혁신하고 있는데요. 다른 그룹과 달리 이제 비즈니스 영역의 6개 영역과 그다음에 사회공헌 분야의 1개 영역으로 해서 총 7개 사업 구조로 그룹 역량을 나누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래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한 3대 성장 엔진을 별도로 확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태양광 산업과 LED 조명, 네. 그다음에 로봇 산업에 좀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도전적인 목표라든지 보다 전략적인 운영을 통해서 그룹 전반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 본인 스스로도 맹목적인 열정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문제를 잘 해결한다는 것을 미리 경험을 통해서 찾아보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와, 기억해야 될 사항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보그룹 채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짚어보고 있는데요. 서류 전형의 핵심으로 불리는 자기소개서 작성, 이번에 노하우를 좀 배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동부그룹의 자기소개 항목은 기본적으로 3개의 항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열정과 그다음에 지원 동기 및 이런 쪽으로 기본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글자 수가 전체가 800바이트, 400자 정도로 굉장히 짧은 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구성을 오히려 인사 담당자가 좀 평가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하기 용이하고 이제 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스펙보다는 지원자의 역량이나 잠재력을 확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제 집중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쭉 보니까 이 양보단 질로 좀 승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우면 도움이 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각 항목들이 짧은 항목이다 보니까 이제 자세한 상황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상황을 좀 중심으로 강한 논리를 가지셔야 되는데 그러네요. 요즘에 유행이든 스토리텔링의 목적성에 가져서 본인의 노력과 역할에 좀 집중하시는 것이 오히려 이것이 바로 장점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첫 번째 항목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의 사전적 의미에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일상적으로 취미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부분은 모두가 포기한 거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 그다음 또 스스로가 끊임없이 실패한 사례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한 것. 이런 사례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급적 이 사례에서도 인사 담당자의 감성을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좋은데 이것은 실패를 극복한 경험이 있으면 이것을 오히려 쓰시는 것들이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내용에다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지원 분야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취미라든지 일상적인 얘기를 쓸 수 있는데 이거보다는 오히려 지원 분야의 연관성을 가진 경험을 찾아주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첫 번째 항목에서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이라고 해가지고 단순히 느낌을 표현하는 단어. 실제 많이 쓰는 깨달았습니다. 느꼈습니다. 라는 단어를 쓰면 자칫 이게 자기소개서가 아니고 수필 느낌이 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본인의 강점을 만들었다는 좀 강한 문구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어렵네요. 어렵고요. 보통은 이제 얘기할 때 저희가 이런 일을 바탕으로 저는 이런 점을 깨달았습니다. 네. 이렇게 느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문구를 쓰는 게 좋을까요? 실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저만의 장점으로 완성했습니다. 아니면 좀 더, 제 걸로 만들었습니다. 분명하게. 저만의 장점을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단어 몇 개 좀 바꿨을 뿐인데요. 다르네요. 예, 확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감정을 그냥 표현하는 거로는 좀 약하다 이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들리네요. 그리고 또 이 자기소개서 두 번째 항목이 본인의 지원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강점, 약점을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을 기술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요? 예, 이 두 번째 자신 항목이 없습니다. 이제 강점, 약점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항상 생각하는 성격적인 부분에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오히려 성격적인 부분보다는 지식이나 지원 분야와 관련된 준비했던, 공부했던 얘기, 그다음 실무적인 경험을 오히려 강점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직무에 관련된 약점에 대해서는 강점 같은 약점을 기술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좀 피하시고요. 네. 약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까지 보완하고 있는 구체적인 노력을 함께 기술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앞으로 입사 후에 더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논리를 살짝 추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한 이제 강점 약점에서 이후에 이제 마지막 항목이 지원 동기 및 포부인데 이 지원 동기에서는 회사보다는 직무에 집중하셔서 직무와 연관되는 지식, 경험, 성격을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나열해도 됩니다. 네. 반드시 이제 이 나열 후에는 본인이 기여하고 역할할 수 있다는 강한 논리를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입사 후 성장 계획에서는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자주 쓰는 자기개발, 외국 공부, 자격증 취득, 대학원 등은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언급을 안 하시면 좋고요. 이 부분은 오히려 본인이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 계획이라든지 실천 행동을 좀 나열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 굉장히 새롭습니다. 이
강점 같은 약점을 쓰지 말라. 보통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약점 하면은 뭐 저는 하나의 일에 몰두하는 편이라서 뭐 쭉 합니다. 이게 사실 강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지 말고 진정한 자기 약점. 괜찮습니다. 인정하고, 인정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건지 기술을 하셔야 될 저도 것 잠깐 같은데. 인정을 한다면 1시간 내내 웃길 자신이 없습니다. 네, 뭐 인정하고 벌써부터 들어갔습니다. 안 웃겨진 지 오래돼서요. 얘기 네, 안 했어요.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기대도 안 했어요. 자, 입사 후 성장 계획으로는 남들과는 다르면서도 실천 가능한 어떤 것들, 이런 부분을 좀 찾아낸다는 게 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막상 뭐 자기계발서 읽어요, 뭐 운동해요, 뭐 네. 이런 거 외에는 어떤 거 소장님 특별히 남들과 다른 거 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뭐 저도 특별하게 뭐 많이 하는 건 없지만 저는 뭐 다른 게 있다면 끊임없이 계획을 수많은 계획을 세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작심삼일이 되겠지만 한두 개 계획은 실천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저만의 약속은 1년에 한 권이든 책은 어떻게든 한번 내볼 그런 많은 계획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정말 많은 계획이네요. 일주일에 뭐 10개 계획을 세우면 못해도 3개라도 네. 이루면 안 세우는 것보다 낫겠죠. 좀 대단하신 것 대단한 같아요. 것 같습니다. 자, 인적성 검사에 대해서도 정보를 좀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적성 검사는 계열사별로 조금 다르게 실제되지만 이제 네. 크게 그룹의 핵심 가치나 인재상을 검증하는 인성 검사, 네. 그리고 이제 언어 수리 영역 등의 지원자 역량을 검증하는 적성 검사를 동시에 실시됩니다. 특히 이제 동부그룹에서는 덴젤 존이라는 조직 생활 적합도 검사가 포함되어 실시되고요.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이제 좀 5% 미만의 낮은 지원자들은 탈락되기 때문에 사전 문제 유형뿐만 아니고 철저한 시간 관리가 필요할 거고요. 다른 그룹과 달리 수리 분야의 난이도가 좀 많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식 암기와 함께 다양한 유형을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 결과가 나중에 면접이나 부서 배치 자료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조금은 미리 답변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네. 와, 동부그룹 준비할 거 정말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 좀 열심히 더 준비를 하셔서 마무리 잘 하신 다음에 이제 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산 넘어 산, 인적성 넘어서 이제 면접 남았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예, 이제 면접은 그 다른 그룹과 또 다른 면이 1차에서 지원자의 개인 역량, 직무 수행 기초 역량을 관심을 두기 때문에 1차에는 프레젠테이션 면접만 진행이 됩니다. 이후에 이제 집단 심층 면접을 통해서 인성 및 조직 적응 능력을 세밀하게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더욱더 좀 철저하게 세밀하게 준비를 좀 더 탄탄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차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나밖에 네. 없기 때문에 먼저 프레젠테이션은 철저하게 개인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창의적인 대안이나 지원 직무와 연관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사 이슈의 현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폭넓은, 현안 문제에 대해서 폭넓은 사전 학습이 필요하고요.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창의적인 부분에 빠져서는 곤란합니다. 네. 그리고 둘째, 이제, 일단 사전 목차를 확정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 목차는 반드시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누구나 완벽한 대안을 찾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만의 창의적이고 다른 대안, 그런 걸 가지면 충분하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필요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화이트보드를 통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공간 활용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텍스트보다는 좀 도식화해가지고 사후의 질의 응답에 좀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PT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화이트보드 활용해서 동부그룹이 이상하게 그동안 저희 공채 네네. 면접 전형 뭐 여러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 가장 좀 어렵게 느껴진다는 생각조차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관문들을 다 통과하고 나면 2차 집단 심층 면접까지 네.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2차 집단 심층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면접 용어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 다른 기업에서 하는 인성 중심의 임원 면접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본인의 지원서와 자기소개서의 세밀한 점검, 그 다음에 특이한 상황 공백 기간에 반드시 사전 점검만 해주시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예상 질문에 대해서 완벽한 암기를 모범 답안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네.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전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2차 면접에서는 이제 주제 토론 면접의 형태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의견보다는 중용의 의견을 찾아주시는 게 낫고요. 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분해해가지고 본인만의 차이점을 명확한 논거와 함께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중용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러면 너무 또 이렇게 물렁물렁한 사람으로 볼 것 같기도 근데 하고요. 오히려 너무 주관이 없는. 극단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들이 오히려 공격적으로 보이기 네.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의견을 좀 아우르면서 정리해가면서 자신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그 때가 남의 의견을 네. 충분히 네, 수렴하면서 그렇겠네요.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그 밖에 또 어떤 게 있나요? 그밖에 지원 직무나 회사에 따라서 영어 면접이 진행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취업 포털이나 커뮤니티를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직접 해당 인사팀에 직접 전화를 하시거나 트위터를 날리시면 자세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보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주옥만큼이나 오늘 또 주옥만큼이나 아주 소중한 정보 동부그룹 공채전략 짚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윤호상 소장만의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이제 가장 첫 번째는 동부그룹이나 지원회사에 대한 열정을 객관적인 부분으로 좀 증명을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그룹의 지원회사에 대한 다양한 이슈사항, 그 다음에 사전 정보를 폭넓게 학습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과 업종에 대한 환경,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다양한 니즈까지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세밀히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이 부분에서는 온라인을 벗어나서 오프라인으로 좀 뛰어다시는 노력도 좋습니다. 네. 둘째는 자기소개서는 스펙을 뛰어넘는 반전에 할 수 있는 가장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자기소개서이지만 다양한 경험을 중심으로 본인의 장점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고요. 네. 너무 질문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원 직무에 좀 집중하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프로세스라는 것을 기억해가지고 창의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1차 면접에 실제 개인의 역량, 문제 해결 능력을 검증하는 프레젠테이션 면접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 프로세스에 따른 목차를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적인 대안을 찾는 이런 해결하는 노력들을 오히려 보여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공채 완정 정복 시간에서는요. 네. 동부그룹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 알아봤고요. 10월 10일 마감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도전하셔서 늘 그렇듯이 꼭 합격하시기를 그렇습니다.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매거진